안녕하십니까. 뉴스 스케치입니다. 지난번 뉴스에 대물총 스나이펙스 엘리게이트라는 뉴스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대물 스나이퍼건 스나이펙스 엘리게이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뉴스에는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군의 거센 반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길이 2m에 달하는 우크라이나의 군의 이동식 무기 스나이펙스 엘리게이트 관한 뉴스였습니다. 10월 3일 현지 시간 잉글랜드 일간 데일리 메일, 더선 등 외신은 우크라이나 군이 사용 중인 장거리 대물 저격총 스나이펙스 엘리게이트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스나이펙스 엘리게이터는 지난 2020년 우크라이나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 하드홀딩이 개발한 총이랍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총이 스나이펙스 엘리게이터입니다. 이 총은 건장한 성인 남성의 키보다 클 정도로 전체 길이가 2m에 달합니다. 온통 형태의 총열을 길이는 1.2m이고 무게 역시 25kg에 달한다고 합니다. 탄환의 구형도 14.5mm입니다. 큰 사이즈를 자랑하는 만큼 탄환의 위력도 상당합니다. 개발사에 따르면 총의 유효 사거리가 2km랍니다. 최대 사거리는 7km까지 나간답니다. 탄환은 1마일 1.6km 밖에서 12mm 두께의 장갑을 뚫을 정도로 축진되고 있습니다. 측면을 맞춘 경우 1마일 밖에서 한 발로도 러시아군의 병력 수송 장갑차 BTR-80을 관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화면을 보면 이것이 일반 소총의 탄환입니다. 이것이 스나이펙스 엘리게이터 창알입니다. 탄두 크기 보면 이 탄두 크기하고 일반 소총 탄두 크기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몸통인데 이 안에 하역이 들어간 양도 해도 이 일반 소총 탄피 하역보다도 한 10배가 아니라 20배 이상 하역이 채워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지난해 3월 이 총을 투수전 부대용으로 공식 채택했다고 합니다. 실전에서 사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고 다만 이 총을 얼마나 도입해 운용 중인지 또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보면은 스나이퍼 엘리게이터를 망원경으로 조절하면서 사격을 준비한 화면인데 밑에 이게 탄창입니다. 탄창도 상당히 커 보이고 이 반동력도 상당히 큽니다. 가슴에 보호대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총 사용 후 가슴에 엄청난 피멍이 들 겁니다. 며칠은 지금까지 러시아의 군이 공격에 맞설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이러한 민첩성을 보장하는 이동식 무기들을 사용한 것이라며 방탄복을 착용한 러시아군을 직접 저격하거나 장갑 차량, 헬리콥터 등을 공격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화면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한 러시아 장군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참모총장, 동부지역군 사령관, 제7 공수사단장, 벽거지 자동소총사단 사령관 등입니다. 이 사람 외에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선 러시아 장성이 약 1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선 계기가 화면에 같이 스나이퍼 엘리게이터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이런 식의 스나이퍼 총에 의해서 먼 거리에서 암살당했습니다. 스나이퍼 엘리게이터 제어를 보겠습니다. 장거리 대물 저격총 생산 연도가 생산 시기가 2020년도 무게가 25kg 길이가 2m 총신 길이는 1.2m 사용 탄종은 14.5mm 곱하기 114mm 작동 방식은 볼트 액션입니다. 속도가 초당 980m 1초에 980m를 날아갑니다. 유효 사거리는 2000m 최대 사거리 7000m 급탄 방식은 5발 상장 탄창입니다. 대물총 스나이퍼 X 엘리게이터 이 총은 정확히 말하면 가난한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에서 탱크나 장갑차 공격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명살상으로 사용하기에는 무게, 길이 등이 비효율적입니다. 과연 이걸 사용해서 러시아 군 장성 10명을 저격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물총 스나이퍼 X 엘리게이터 보면은 처음 보기만 해도 반동력이 엄청 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슴비에 보호대를 착용하지만 가슴비에 엄청난 피멍이 될 겁니다. 발사 소음도 커서 1km 이내의 거리에서 사용시 위초가 탈라나 상대적으로 생존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크고 방향이 크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적어도 1km 이상 좀 떨어진 데서 무게와 크기가 커서 특수전용으로 크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탱크, 장갑차, 공용 무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 과연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물총의 장점입니다. 값이 저렴하고 위력은 높습니다. 또 단점은 있습니다. 사용자 생존성이 낮습니다. 현궁이나 제브린 미사일에 비해 실용력이 떨어집니다. 대물총보다는 현궁, 제블린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러시아가 아니고 우크라이나에서 파괴한 러시아 탱크 장갑차는 제블린 미사일 등을 사용해서 파괴한 러시아 탱크가 더 많지. 이런 대물총을 사용해서 파괴한 탱크는 상대적으로 작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요새 미사일이 생산되기 때문에 대물총은 구시대적 유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총으로 러시아 탱크 장갑차를 상대하는 것보다는 제블린 미사일을 사용하기 더 효과적이고 더 파괴력이 높습니다. 대물총과 비슷한 유사한 총인데 북한에서는 이거를 고사총이라고 부릅니다. 고사총 4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비행기, 헬리콥터 등 저기에 사용합니다. 근데 요새는 비행기 속도도 빠르고 해서 이걸로 무슨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거를 육군용으로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북한군이 지난 3일에 되는데 지난 3일은 아마 2020년도 이전의 일입니다. 비무장지대 DMZ 항공 최전방 감시 초소에 집회에 총격을 가했을 때 사용한 하기는 14.5mm 고사총 엘리게이터 스나이퍼 X 엘리게이터도 14.5mm 총을 사용합니다. 군 소유통은 이날 우리 집에서 발견된 북 총탄이 14.5mm인 것을 안다. 북한군은 과거 DMZ 도발 때도 14.5mm 고사총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펙스 엘리게이터도 14.5mm 총알을 사용합니다. PTRS-41, PTRD-41이라는 대전차 소총입니다. 스나이펙스 엘리게이터의 사촌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4호 전차의 축면 장갑을 조차도 이 대전차 소총에 뚫렸답니다. 한국전 당시에는 M4 셔먼 전차의 축면 장까지 관통시켰다고 합니다. 아변 장갑판 두께 30mm 정도는 근거리에서 충분히 관통시키는 개물이랍니다. 전쟁 뒤에 소비에트는 이 탄환을 사용하는 기관포를 개발하여 장갑차와 대공 기관포로 용도로 운용했다고 합니다. 스나이퍼 엘리게이터 보다 더 커 보입니다. 이것도 그렇고 반동력도 상당히 크고 가슴 보호대가 필수고, 가슴 보호대 없이 이거 사용했다는 가슴에 피명, 잘못하면 갈비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설치한 거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설치하셨나 싶습니다. 현대전의 대물총은 위력은 인정되나 더 위력이 세고 더 파괴적인 무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궁미사일, 미군이 저블린 미사일. 이 무기들은 대물총보다 더 많은 탱크 및 장갑차를 파괴하여 생존성이 대물총보다 더 높습니다. 화면은 제블린 미사일입니다. 탱크 장갑차 파괴에 사용합니다. FGM-148 제블린은 길이가 1.2m에 무게가 22.3kg으로 보통 두 사람이 한 조로 운영합니다. 사정거리는 2.5에서 5km에 이르면 최대 8mm 관통력을 가집니다. 앞에서 설명같이 스나이펙스 엘리게이터가 근거리에서 40mm 관통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2.5에서 5km에 해도 최대 8mm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더 파괴력이 더 높습니다. 굳이 이런 좋은 무기를 했는데 스나이펙스 엘리게이터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화면은 대한민국의 현군 미사일입니다. 탱크 장갑차 공격에는 대물총보다 진화된 현군 미사일입니다. 지상 발사 시 사정거리가 2.5km에서 3km, 관통 성능은 약 900mm를 뚫을 수 있답니다. 앞에 제블린보다도 관통력이 더 높습니다. 길이는 약 1.5m, 무게 미사일 중량만 13kg 정도랍니다. 이렇게 현대화된 무기가 있는데 굳이 2차 세계대전에 사용하던 스나이펙스 엘리게이터, 이거는 특수부대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돼야 되고,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면은 스팅어 미사일입니다. 헬리콥터, 전투기, 낮게 다니는 전투기를 겨냥하여 쏠 수 있습니다. 발사 중력이 15.2kg, 직경은 70mm, 속도 마가 2.2, 사거리가 4.8km, 실용 상승 한도 3.8km, 탄두 3kg짜리 탄두를 사용하고, 유도방식 85 적외선 유도 방식. 이렇게 좋은 미사일이 있는데 굳이 사람이 망원경을 보고 일일이 겨냥해야 되고, 또 빠르게 움직이는 헬리콥터나 전투기를 스나이펙스 엘리게이터로 맞춘다는 건 비효율적입니다. 화면에는 스나이펙스 엘리게이터보다 더 성능 좋고 파괴력이 큰 제블린 미사일입니다.
제블린과 형공 미사일입니다. 뭐 형공 미사일이나 제블린 미사일이나 사용 방법이나 작동 방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사거리가 6.5에서 4km 정도? 65m에서 4km, 한 기당 9,900만원. NLAW 대전차 미사일 사거리 20에서 800m, 한 기당 3,200만원. 톱어택 발사합니다. 직선으로 발사되고 톱어택이라 가지고 날아갔다가 탱크 머리 위에서 바로 꽂히는 방식. 근데 이거보다 더 성능이 뛰어난 게 제블린 미사일. 높게 포물선으로 날아가가지고 탱크 머리에서 직선으로 떨어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대물정 스나이펙스 엘리게이터는 한마디로 그 시대의 유물입니다. 이것보다 더 성능 좋고 생존 뛰어난 무기 있는데 이 무기를 굳이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거는 특수부대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거를 주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무기로 러시아 탱크 장갑차를 많이 파겠다는 것은 선전용일 뿐이고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메리카에서 지원한 제블린 미사일 등등으로 러시아 탱크와 장갑차를 많이 파괴했지. 스나이펙스 엘리게이터로 파괴는 별로 많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러시아군 장성 암살 때 먼 거리에 저격하는데 쓰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은 해봅니다. 이상으로 스나이펙스 엘리게이터와 관련해서 여러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